네,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불통의 소굴로 가는 이재명 이런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아, 힘이 없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유가 소통이야, 소통. 구중구걸 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 우리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박근혜 후보한테 걔 박살났지 문재인이. 근데 얘가 다시 5년 후에 대통령 출마하면서 뭐라 했냐.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에 출퇴근하면서 퇴근 때 남대문 시장에 들려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하면서 세상 얘기 나누고 시국도 논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진짜 문재인아, 넌 청와대 그 노무현 때 비서실장도 했던 그런 민정수석도 했었나? 야, 청와대에 있었던 놈이 이런 바보 같은 얘기는, 야, 이런 소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나 더구나 남북 분단 상황이잖아. 너 그렇게 시민들하고 소주 먹고 다니면 경호는 어떻게 하니? 예전에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뭐냐, 문재인이 칠성시장, 대구 칠성시장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한 경호원이 기관총을 이제 그 들고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됐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통령 경호상 이렇게 뭐 시민들하고 소주 먹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우리나라 안 된다고 임마. 근데 사실 뭐 문재인이 어쨌든 소통을 좀 하고 싶었던 거는 뭐 그래, 그 의도는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청와대는 원래 구조상으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어려워.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하고 이 비서실이 500m쯤 떨어져 있어. 그래갖고 이제 어지간히 급할 때가 아니면 이제 비서실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 불통의 장벽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문통이 왜 옮길라 그랬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것도 사실 뭐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서 뭐 최순실 같은 측근만 만나고 국민과 불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 그랬으면 옮겨야 되는데 안 옮겼어 끝내. 5년 내내 청와대 살다가 임기를 마쳤죠. 문재인은 왜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까? 원래 문재인이 공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놈이긴 해. 뭐 일자리 상황판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근데 뭐 이제 여러 핑계를 대. 뭐 대통령 경호도 있고 비용도 좀 들고 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하는데 언제 옮기냐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만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청와대가 구중궁궐이기 때문에 안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나는 소통할 거야 할 거야 소통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딱 되잖아. 뭐 우리 김정수 내 마누라가 뭐 비싼 옷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뭐 밥도 많이 먹고 이러는데 이제 좀 대중들의 눈에 시각에 딱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구중궁궐만큼 편한 곳이 세상에 없다는 거지. 2021년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야, 남편과 아들하고 이제 같이 태국으로 떴던 이 문다혜가 몰래 귀국해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 이 청와대는 한마디로 요새 그 자체였단 얘기예요. 당시 청와대가 아니 딸이 아빠랑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랬지만, 아니 이렇게 떳떳하다면은 아니 내 뭐 관제로 살겠다고 미리 공개를 하던가 왜 그걸 1년 가까이 숨겼냐고. 그리고 문다혜 얘가 뭐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이유가 나는 독립생계인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래갖고, 야 그러면 독립생계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아빠랑 기어들어서 아빠랑 같이 살면 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체 재산에 뭔 짓을 해갖고 이렇게 된 거냐고. 어쨌든 그래요. 그 문재인이 청와대 뭐 이제 청와대에 옮기지 않고 남은 거의 대가는 뭐 문다혜가 뭐 기어들어온 거 몰랐다 이거 말고도 또 있어. 그 문재인은 결국에는 소통 그렇게 외쳤지만 오히려 지가 그렇게 비판했던 뭐 박통보다도 소통을 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은 거지. 문재인 이렇게 말해. 야, 내가 기자회견 자체는 많이 안 했어. 그렇지만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좀 봐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SNS 이 누가 쓴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그 문재인이 그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뭐 코로나 극복은 간호사들이 다 했지 의사란 뭐 한 거 없다 이렇게 썼다가 논란 되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비서관이 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재인의 SNS를 위한 소통도 사실은 다 개구라지 개구라. 그래서 문재인은 어쨌든 우리나라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 된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익 환경을 보면서 대통령이 됐고 이 문재인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뭘 얻었냐? 이 청와대라는 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지. 근데 희한한 거는 민주당이 이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겠다는데 왜 이거를 반대해? 미친 거야? 아니 예산 안 주겠다고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그 속내는 그거야. 그냥 남 잘 되는 거 싫은 그거 아니겠어? 근데 이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윤통은 흔들림 없이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했고 결국 관철시켰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보수 인사 중에서도 야 일단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일단 들어갔다 나오라고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들어갔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정치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뭐 그때부터는 이럴 거야.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청와대로 옮기냐 이렇게 난리를 쳤을 거야. 그래서 못 옮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문통이 이렇게 청와대 옮긴 거는 전 정말 잘한 일 같고, 그리고 그 열매도 달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무실과 비서실이 이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 만남이 잦아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출근길마다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일문일답을 하잖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이지. 이게 얼마나 이 멋진 소통입니까, 이거? 그리고 정말 이거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것도 배 아파가지고 도어 스태핑 그만둬라 막 이런 개소리 했던 것도 그만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청와대 이전에 정말 그 집무실 이전에 또 하나 또 열매는 뭐냐면 청와대가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3년 동안에 임기 3년 동안에 800만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됐다면 윤통은 간만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MBC가 이제 일으킨 건데 그 MBC 기자가 이걸로 가지고 또 깽판을 쳐가지고 윤통이 열받아서 그 도어 스태핑을 때려쳐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윤통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MBC 행태는 정말 괘씸하지만 그거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거는 좀 아쉽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끔찍한 참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때부터 계속 뭐 대통령 탄핵 이러면서 이제 국정을 회방 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걸 못 참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보수의 이제 발등을 찍었죠. 그래서 결국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이 계기를 제공한 거지. 자, 대통령이 된 이재명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냥 뭐 고민도 안 해. 8월 달에 바로 청와대 돌아가겠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바로 돌아간다. 근데 이건 너무 예상 가능한 일이지.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들은 최소한 소통을 외쳤단 말이야. 나중에 안 지켰을지언정. 근데 이재명은 원래 소통을 싫어해. 일단 그 사람이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이재명이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 걸어가. 그리고 기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막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럼 이재명이 뭐라 그래? 점점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점점점 따옴표 한 다음에 점점점. 그래서 오죽하면 점점점 점점점 대표라는 그런 별칭까지 생겼다고요. 그리고 질문 자체가 너무 성가시다 그러면 그 옆에 좌우에 포진한 정청래나 뭐 천준호가 기자들을 밀쳐갖고 밖으로 날려버리기도 했다니까. 여러분 이거 영상 다 있어요. 이것도 화제가 됐어. 그리고 2018년 이거 좀 오래된 건데 경기도지사 당선 때 있잖아. 언론하고 인터뷰하다가 당선됐는데 말이야. 이거 질문하니까 뭐 예의가 없어. 다 커트야. 뭐 이래갖고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잖아. 여러분 보수 정치인이
이런 멘트를 기자한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게 선거 때 24시간 내내 이게 좌파들이 틀어낼 거고 정치 탕명이 끝날 겁니다. 언론 탄압 뭐 하는 정치인으로 프레임 떼가지고. 그런데 이재명은 좌빨이고 우리나라는 언론이 좌빨에 편향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까지도 결국 대통령이 됐지. 자, 근데 이재명의 불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4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지사에는 관사가 있어, 관사. 이게 서울에서 있는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워낙 넓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위한 관사가 있다고. 근데 이 관사를 2016년 이걸 갖다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했고 자신은 수원 자택에서 출퇴근을 한 거야. 이것도 나름 훌륭한 점이지. 그 카페 뭐 잘 썼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재명 2019년 1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6개월도 안 된 뒤 관사를 주민들로부터 뺏었어. 야, 주지는 못할 망정 이걸 뺐다니. 이것도 보수 정치인이 그랬으면 아마 두고두고 욕먹을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이재명이 했으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관사를 회수해서 자기가 이제 관사에 살고 그 마누라는 순회동에 남았지.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뭐 조명원하고 배소연 씨가 공무원 5급 7급 공무원 두 명이 그 순회동에 있는 뭐 김혜경 수발 들고 그리고 뭐 시간 남으면 조명원 씨가 와가지고 이재명 뭐 빤스도 빨아주고 관사 정리하고 막 이런 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관사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런 뭐 일제 샴푸 사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침마다 샌드위치 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다 이제 했단 말이야. 근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이 조명현님이 그 2022년 2월에 이거 폭로하기 전까지 아무도 뭐 그러니까 공무원 사적으로 부리고 법카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 얘기가 아무한테도 새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왜 가능했냐? 이 관사가 주는 폐쇄성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관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소통보다는 은밀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야. 자, 근데 그런 이재명이 구중궁궐이라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청와대에서 대체 그 이재명과 그 김혜경 씨 뭘 할까?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선택이 과연 이재명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만합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이제 8월부터 청와대 못 간다니까 청와대 지금 그동안 못 간 사람들이 막 황급히 지금 청와대 예약하고 있어요. 아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좀 화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돌려준 청와대 다시 뺏은 놈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소민의 시사방구 마치겠습니다.